청취자님, 지금 눈앞에 놓인 2026년 3월 5일자 시장 데이터를 보면 약간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들려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죠. 맞아요. 한쪽에서는 WTI 원유가 배럴당 76.11달러, 그리고 금값이 온스당 5,151.6달러까지 치솟았고요. 원달러 환율은 무려 1,464.8원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표만 놓고 보면 그 시장 전체가 엄청난 지정학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읽히죠.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은 숫자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을 위해 준비한 이 심층 분석, 그러니까 이번 딥다이브의 주제인 지정학적 노이즈를 뚫고 부상하는 펀더멘털 리포트를 들여다보면요. 네, AI 수익화와 정책 모멘텀의 귀환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 전략 리포트죠. 맞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 혼재된 숫자들 이면에서 스마트머니는 이미 공포를 넘어선 다음 단계, 즉 성장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 포착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헤드라인만 보면 사실 당장이라도 포트폴리오 다 현금화하고 시장을 떠나야 할 것 같죠. 네, 극단적인 꼬리 리스크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군사적 긴장도 그렇고. 특히 그 이스라엘의 핵시설 타격 가능성이라든가 호르무즈 해역 봉쇄 같은 시나리오는 진짜 글로벌 물류나 에너지 공급망을 단숨에 마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엄청난 파괴력을 가능성입니다. 가진 이슈죠. 네. 하지만 시장의 실제 반응 함수를 뜯어보면 되게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1% 이상 강하게 반등했던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반등의 트리거를 복기해보면요.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이나 확실한 호재가 아니라 그냥 이란과 미국의 비밀 회동설이라는. 하나의 루머였죠. 심지어 이란 정부가 즉각적으로 부인했던 바로 그 루머 말이에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회동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시장이 그 뉴스를 소화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없는 확장 공포에 짓눌려 있던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의 헤게모니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종전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작은 실마리. 네, 그 작은 실마리만으로도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결국 시장의 포지셔닝 자체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과매도 국면 특유의 그 비대칭성 말이죠. 악재에는 둔감해지고 호재에는 엄청 민감하게 반영하는. 맞습니다. 지금이 정확히 그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심리적인 안도감만으로 이 반등이 추세로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실체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리포트가 주목하는 건 이 심리적 반등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거시경제의 실제 체력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ADP 민간 고용 지표랑 서비스업 PMI 말씀하시는 거군요. 데이터 보니까 고금리가 이렇게 장기화되는데도 실물 경제 모멘텀이 전혀 안 꺾였더라고요. 네, 거기서 시장이 가장 환호했던 부분은 오히려 임금 상승률의 둔화 트렌드였습니다. 고용 창출은 견조한데 임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지는. 완벽한 골디락스 궤적이죠. 연준이 그토록 원하던 그림에 경기가 안착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리스크도 덜어내고 동시에 물가 상승 부담도 낮아지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 스탠스에 훨씬 더 넓은 유연성이 생기는 거네요. 바로 그 유연성이 주식시장, 특히 그동안 밸류에이션 부담이 갔던 성장주들의 하방을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지정학적 충족이 와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걸 막아줄 정책적 방어선이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거시적인 판이 안정감을 찾으니까 시장의 시선은 아주 자연스럽게 확실한 이익 성장이 담보되는 섹터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 선봉에 서 있는 게 단연 AI와 반도체 밸류체인이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3거래일 연속 강한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 흐름 주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네, 특히 젠슨 황 CEO가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표명했잖아요. 사실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는 HBM 수율 문제나 패키징 공정 병목 현상 때문에 AI 하드웨어 성장 속도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노이즈가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이즈를 완전히 일축해버린 게 바로 폭발적인 엔드 유저 수요의 힘입니다. 공급망의 일시적인 마찰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 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재확인된 셈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 같은 핵심 하드웨어 플레이어들 실적 가시성은 더 뚜렷해진 거네요. 네, 그런데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정말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핵심 인사이트는 사실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라면? 바로
AI 분산화 전략입니다. 아, 초기 인프라 구축에 집중됐던 자본 흐름이 이제는 그 인프라 위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보안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 말이죠. 네.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AI 서버를 구축하고 났으니까 이제는 그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소프트웨어 도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거든요. 리포트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사이버 보안 기업이나 팔란티어 같은 엔터프라이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확대를 비중 있게 다룬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화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변곡점을 딱 포착한 거군요. 맞습니다. 하드웨어 사이클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다음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은 B2B 시장에서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증명해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 발생하거든요. 특히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무결성이나 시스템 보호가 너무 중요해지니까 보안 섹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님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전략적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집중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이제 막 다음 수익화 구간에 진입한 소프트웨어와 보안 기업들로 익스포저를 넓혀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AI가 주도주로 버텨주고는 있지만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그 거시적 리스크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글로벌 IB들, 특히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일제히 국제 유가 $100 돌파 가능성 경고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물리적 마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의 파급력이죠. 거기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대동맥이거든요. 거기가 통제되면 단순히 기름값 오르는 수준에서 안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글로벌 선박 금융시장 전반에 치명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보험료 폭등하고 선박 가용성 급감하면서 해상 운임이 치솟게 되죠. 간신히 긴정시켜놓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다시 기름 붓는 격이네요. 그럼 이런 꼬리 리스크가 상존하는 구간에서 우리 청취자님들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과거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급등락했던 중소형 에너지 테마주들, 예를 들어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로 단기 트레이딩 나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 건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너무 낮지 않나요? 변동성도 너무 크고요. 리포트에서도 그런 단기 테마성 접근은 극도로 겸기하고 있습니다. 투기적 접근보다는 구조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펀더멘털 기반 자산에 집중하라고 조언하죠.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우선 유가 상승 쇼크가 오면 달러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짙으니까 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 해지 수단으로 일정 부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시장 내에서는요?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안정적인 실적으로 치환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글로벌 선대 교체 사이클과 맞물려 있는 조선주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아니라 실적과 구조적 변화에 베팅하라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비트코인이 단숨에 7% 급등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확 끌어올렸거든요. 네,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아주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클래리티 액트 지지 발언이요. 이 대목은 저희가 정치적인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자산 시장에 미치는 제도적 파급력 변수로서만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이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싶어도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없으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던 거죠. 네. 그런데 이 클래리티 액트가 바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 시스템 내로 포섭하기 위한 핵심 법안이거든요. 여기에 유력 정치인의 지지 발언이 더해지니까 가상자산이 변두리 투기자산에서 월스트리트 핵심 자산으로 편입되는 제도권 안착 타임라인이 크게 앞당겨졌다고 시장이 확신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가격 펌핑이 아니라 자산의 밸류에이션 모델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적 변화의 초입이라는 거죠. 그럼 투자 전략도 비트코인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더 넓은 생태계를 봐야겠네요. 리포트 보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인프라 주식을 규제의 명확성의 최대 수혜자로 꼽았더라고요. 전통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되는 탈중앙화 금융, 기파의 생태계 확장성도 강조했죠.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 기업들의 실질적인 웹 3.0 비즈니스 도입이 가속화될 테니까요. 이건 결국 이더리움 네트워크 가치 상승, 즉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가상자산 투자도 주식시장에서 하드웨어 다음에 소프트웨어 찾는 거랑 똑같은 분석 프레임을 적용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경제부터 AI, 가상자산 정책 모멘텀까지 굵직한 테마들 분석해 봤는데요. 당장 내일장 열렸을 때 청취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5,240포인트인데 PBR이 0.83배 수준까지 밀려 있습니다.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네요.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1,464.8원, 상당한 고환율 국면이고요. PBR 0.83배라는 건 시장의 시스템 위기급의 극단적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는 강력한 역발상 시그널입니다. 140, 60원대 고환율에는 내수 기업에겐 치명적이지만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글로벌 수출 주도형 대형주들한테는 엄청난 마진 개선 효과죠. 환율 효과만으로도 전년 대비 이익 체력이 껑충 뛰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삼성전자랑 현대차 같은 낙폭 과대 우량주를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라고 권고한 거군요. 삼성전자는 17만 원에서 18만 원 선이라는 구체적인 밴드까지 줬어요. 네, 펀더멘털이나 환율 효과 고려하면 지금 주가는 극심한 시장 심리 악화로 인한 오버슈팅이라는 분석이니까요. 파생시장 쪽을 보면 이 바닥론에 더 힘이 실리던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풋옵션을 대거 매도하고 있죠. 지수의 추가 하락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하방 경직성에 베팅하는 겁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과매도 국면 활용해서 우량 자산을 저가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 선물이 무려 8.0% 급등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단 말이죠. 이거 보면 당장 개장하자마자 시장가로 따라붙어야 하나 조바심 나지 않나요? 그 조바심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게 지금 트레이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야간 선물 급등은 변동성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변동성 피크아웃 국면에서 추격 매수는 위험하죠. 네, 흥분을 가라앉히고 주가가 살짝 눌리는 눌림목 구간을 기다렸다가 롱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당장 3월 11일이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잖아요. 이때 쏟아질 프로그램 매물이나 전 세계 15% 관세 시행 같은 정책 불확실성 지뢰밭도 촘촘히 깔려 있고요. 변수들이 맞물릴 때 시장 요동치는 건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빅스 지수 확인하면서 레버리지 비율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수익 내는 것만큼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요. 현금 비중 유지하는 방어적 태세도 병행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 청취자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지정학적 공포와 탄탄한 펀더멘털이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같은 물리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를 훼손하기 전인 지금 이 과매도 구간을 활용해 우량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네요. 네, 무리한 레버리지 피하고 AI 소프트웨어, 가상자산 인프라, 그리고 환율 효과 누리는 수출 대형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대편하는 게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딥다이브 마치면서 청취자님께 여운을 남길 만한 화두 하나 던져주시죠. 네, 오늘 우리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시장이 AI나 블록체인 같은 확실한 숫자에 반응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기존에 알던 안전자산의 정의는 여전히 유효할까요? 안전자산의 정의라. 끊임없는 지정학적 꼬리 디스크가 일상이 된 시대라면 오히려 압도적인 수요를 가진 빅테크 기술주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새로운 온 시대의 진정한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와, 전통적인 자산의 개념이 해체되고 새로운 권력이 자산으로 치환되는 그 변곡점에 대한 질문이네요. 청취자님의 투자 시야를 한 차원 넓혀줄 이 깊이 있는 화두를 끝으로 오늘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님, 저희는 다음번에도 시장의 소음을 걷어내고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